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 사명이 길어서 지금부터는 브릿지바이오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2015년에 설립되었고 설립 4년 후인 2019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불과 설립된 지 5년 정도인 기업입니다. 공사는 국내 대표 NRDU 업체입니다. NRDU는 외부에서 개발한 약의 흡음 물질을 도입해서 임상 이상 정도까지 진행한 이후 기업 가치를 크게 높여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라이센스 아웃하는 전략입니다. 공사는 지금까지 크게 4개 약물을 도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배양성 대장형 흡음 물질인 BBT-401을 도입했고 2017년 레고캔 바이오로부터 폐섬유증 치료제 물질인 BBT-877, 2018년에는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표적화감제 BBT-176, 그리고 2020년 건국대학교로부터 안전질환 치료제 물질인 BBT-211을 도입했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2019년 12월 20일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당시 공모 가격은 6만원이었습니다. 최근 동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가는 15,650원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를 감안해도 현 주가는 공모 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고 특히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럼 동사의 주가가 공모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동사가 도입한 신규 후보 물질은 총 4개입니다. BBT-877은 임상 이상을 앞에 두고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상황입니다. BBT-401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임상 2회를 시작할 예정이고 BBT-176은 임상 2분의 1상 첫 환자 투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2021년 말까지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BT-212는 전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BT-877입니다. BBT-877은 2017년 레고캔 바이오로부터 총 계약금 300억 원에 도입한 흑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입니다. 공사는 이를 2019년 7월에 베링거 인겔하임에 총 1조 5천억 원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현재 임상 1상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흑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는 베어링 인겔하임의 오페브 그리고 로슈 애쉬브리엣이 있는데 부작용 등으로 새로운 기전인 오토택신 저해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토택신은 효소이고 활성화될수록 세포 섬유화를 진행시킵니다. 따라서 BBT-877은 오토택신을 저해하면서 폐섬유화를 치료하는 기전이고 베어링 인겔하임이 선택한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베링거 인겔하임은 기존 치료제 오페브가 2024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제품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BT-877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BBT-877에 대한 임상 이상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에 의해 임상은 계약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올 7월에는 임상 이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 진행과 함께 마일스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임상 지연으로 마일스톤 매출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2020년 600억 원 매출액과 290억 원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임상이 지연된 이유는 베링거 인겔하임사가 BBT-877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번 임상 연기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동사는 향후 문제가 없다면 2023년 상반기에 임상 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권리 반환과 함께 독자 개발 또는 신규 기술 이전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BBT-401입니다. BBT-401은 염증에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펠리노1 단백질을 차단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배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회 저용량군에서 경쟁 약물과 유사한 수준의 약효를 보였습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를 목표로 주용량 및 고용량군 임상 EA를 한국, 미국, 동유럽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2022년 초에 임상 2상을 종료하고 2024년 임상 3상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T176입니다. BBT176은 비소세포성 폐암 대상 표적 항암제입니다. 현재 국내 및 미국 임상 1, 2상 계획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BBT176이 계획대로 임상이 완료될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에서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왼쪽 자료는 지난 6월에 발간된 하나금융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BBT877은 기술 반환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상이 지연된 거지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상이 지연될 것을 예측 못했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리포트는 현대차증권에서 지난 5월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BBT1765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증권사 리포트를 봐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동사가 가장 먼저 기술 이전에 성공한 BBT877의 임상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BBT877의 향후 임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주가 모멘텀은 약해 보입니다. 동사는 BBT404와 BBT176에 대한 임상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2021년까지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BBT877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은 상실했으나 향후 BBT404와 BBT176의 임상 결과와 기술 이전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성장 모멘텀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주가가 공모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모 이후 BBT877의 임상 지연 발표와 이에 따른 매출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BBT877의 임상 재개와 BBT404와 BBT176의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모멘텀이 부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조금은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기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를 작성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